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석입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일단 추석 연휴라서 당장 다음 주가 거래일이 이 거래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연휴는 좀 주식 생각을 접어두고 편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땐 쉬더라도 어떤 이슈들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쉬면서 자기 전에라든지 잠깐 체크 정도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강했던 종목들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다음 주에 또 유독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증시 흐름도 좋은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부지런하게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다.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미국 지수가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날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다우는 0.5%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랑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최근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 빨간색이 6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하향 이탈을 했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이탈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회복을 하고 요날은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최근 들어서는 세 번째 이탈을 하는 날인데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추세가 좀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 정도만 조금 염두를 해두고, 그래도 아직까지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전보다는 다소 조금 탄력이 확실히 둔화된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스닥은 추세가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전혀 깼다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저점을 현재 높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그래도 다시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좀 빌빌빌 대고 있죠. 예전에는 좀 며칠 빠졌다가 또 강하게 반등 나오고, 좀 빠졌다가 또 강하게 반등 나오고, 이런 흐름이 조금 나왔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을 봤을 때도 전체적인 61선은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제 곧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여기서 요거를 맞고 떨어지냐, 그러니까 돌파하고 하향 이탈하고 떨어지냐, 지지를 하고 올라가냐의 여부가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조금 빠진 정도.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슈가 있냐, 또 이거 말고 다음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일부터 22일 미국 FOMC가 있습니다. 자, FOMC는 여기서 이제 일정 테이퍼링 메시지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맨날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반복했는데 뭐 이번에도 가볍게 뭐 하는 이야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은 그나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를 시장은 그래 이거 뭐 나올 거 나왔으니까 뭐 악재 나왔다 이제는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악재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테이퍼링 뭐 빠르네 뭐 이러면서 괜히 다시 악재를 받아들이면서 투자 심리 악화 이러면서 다시 좀 더 하방으로 누를 수도 있고, 차트나 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슈가 21일, 22일 우리가 추석 편히 보내고 있을 때 이런 미국 FOMC가 있다. 매번 이런 걸 지켜볼 필요는 없지만 또 자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체크하는 정도,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22일 날 UN 총회가 있습니다. UN 총회에서 뭐 엄청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뭐 그런 이슈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테마성으로는 탄소 중립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UN 총회에서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기후변화 얘기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거가 뭐 선반영 됐을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잠깐 개별주든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슈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도의 뉴스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아무래도 FOMC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당장 중국의 에버그란데죠, 헝다 그룹 파산 가능성에 대한
또 이슈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체크할 게 많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버그란데 뭐 파산한다, 뭐 제2의 리먼 파산처럼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유튜브든 기사든 많이 접했을 텐데 그 이슈가 아마 다음 주 23일날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23일날은 장을 열죠. 장을 여는데 23일 이전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당일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헝다그룹이 23일날 1000억 정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 전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채무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 조금 살려줄지 그대로 냅둬서 디폴트가 되게끔 냅둘지 다음 주에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신경이 좀 쓰이죠. 편히 좀 연휴 좀 보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필 우리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율을 봤어요. 제가 간간히 계속 환율을 말씀드리는데 벌써 전고점 부근 다 왔습니다. 1182원이에요. 이게 일봉이에요. 환율의 일봉인데 이거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상 돌파했어요.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빠지면서 1180원대 위로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달러를 회수가 되는 효과가 될 거고 물론 테이퍼링 자체가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선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회수해 가는 과정, 미국으로 달러가 회수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환율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 뭐 안 좋은 게 있나요? 중국 이슈도 있죠. 중국 이슈도 있어서 이게 중국 위안화랑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테이퍼링 이슈든 중국 헝다에 대한 파산 리스크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고가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만약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상을 한다.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앉아서 환차손을 잇는다 그랬죠. 환차손은 주식은 그대로만 갖고 있어도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과정에서 그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바꿔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환율 때문에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게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환차손을 지금 현재 얻어서라기보다 물론 현재도 어느 정도 환차손을 얻을 수 있겠죠? 최근에 투자했던 해외 투자자들은 다 지금 환차손을 입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종목들을 매도할 만한 동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환차손 입을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팔자. 그런 식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체크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주식에 연관이 돼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은 그게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환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당장 다음 주 미국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FOMC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환율이 더더더 급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환율이 계속 올라서 또는 이제 미국장이 좀 더 조정을 받아서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목요일날 시작을 딱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FOMC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고 환율은 다시 꺾이고 그래서 미국장 반등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목요일날 증시가 딱 열리는 거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하락을 했다 좀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소수 종목으로 일단 좀 압축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파락을 시작하겠죠. 근데 개파락을 시작을 했을 때 눌림목이나 조정을 줬을 때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당분간은 피해서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파락을 했을 때 강력하게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자의 경우 반등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타점 주면 하고 뭐 좋은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종목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됐던 섹터들을 한번 볼게요. 이슈가 있어서 시황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한번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금요일도 2,500억, 그 전에 300억, 1,400억, 2,400억, 1,200억 계속 들어왔죠. 근데 증시는 그렇게까지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 바로 위에 요런 60일 저항대가 있고 요런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렸을 만한 이런 자리들이 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저항대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수급은 좋은데 미국장의 또 흐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딱 코스피를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시는 차트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삼각 수렴 많이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내려가고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곧 변곡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으면은 단기 추세가 그쪽으로 좀 쏠림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죠. 기술적 분석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도 아마 여기에 맞춰서 같이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죠. 고점은 조금 낮췄지만 그래도 계속 저점을 그렇게까지 낮추지 않고 이렇게 같이 높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잘 버텨줘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차전지나 기타 반도체 소재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도 봤고 개별 종목 봤을 때는 최근에 강했던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CIS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상승으로 시총이 1조가 넘어갔습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쪽 섹터가 번갈아가면서 좀 잘 가고 있고 거기에서도 CIS가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8천억, 이때 3천억, 이때 7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으면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빼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절한 우리가 배운 기법대로 눌림목대로라면은 기계적으로 반등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고체 쪽으로 좀 엮여서 간 게 TSI가 있었고요. TSI는 근데 상대적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대장 역할을 하는 듯 했으나 오후로 갈수록 뚝심이 조금 약해서 약한 흐름으로 2%대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탄력적으로 조금 변동성은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고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우선순위를 한다면은 CIS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고 그리고 이수화학 쪽도 최근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전고체 쪽 약간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신고가 깔끔하게 신고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 다음 수급이 들어온 게 일단 2천억 이상 터졌고 그래서 이 종목도 신고가 이후에 다음날 이렇게 쭉 무너뜨리지만 않으면은 탄력적으로 수급이 좀 잘 들어오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전고체 쪽은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에도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세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최근 이때보다 더 터지면서 요런 저항대 라인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봐도 수급이 괜찮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적절한 눌림목 자리를 주온다면은 타점 공략을 좀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받고 같은 비슷한 섹터로는 또 후성이 있어요. 근데 후성은 탄소 중립 역할 2차 전지까지 같이 엮이면서 갔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갔는데 후성도 종목도 지금 최근 요 고가 놀이를 좀 하고 있어요. 요때 장대 양봉 이후에 요 종가는 훼손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요 라인은 훼손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근데 현재는 11선은 이탈한 상태고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하던 뭐 조정이 나오던 뭐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뭐 21선까지 만약에 준다면은 더 괜찮은 자리겠지만 일단 요런 자리에서도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 정도는 요 정도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유엔 총회에서 탄소 중립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슈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이슈 소멸이 될 수도 있는데 캠트로스 종목도 최근에 탄소 중립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살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비슷해요. 후성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11선은 이탈한 상태고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만큼 매집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곧 변곡점이 발생할 거라고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차 지지 라인은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더 이상 지지가 좀 더 눌림이 나와준다면은 뭐 요런 라인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 이슈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한번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양방향을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때 좀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고 있고 추세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면서 이 종목도 넣어놓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유니드도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또 워낙 또 계속 오르고 있어서 부담되는 자리긴 합니다. 음봉의 거래량을 줄여놨는데 변동성이 생각보다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면서 다른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종목이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된 이슈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수주권도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다 같이 적용을 됐는데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살짝 또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거기까지 같이 호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전고점 라인이 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이때 최고로 많이 터졌고 5천억 이상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든 상승형 음봉이 연속 2번이 나온 상태입니다. 5일선 라인이 요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신고가 부근을 터치를 한번 할지 아니면은 시장 때문에라도 한번 눌렸다가 다시 재도전을 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다이렉트로 5일선 맞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아니면은 한 템포 늦게 쉬었다 가는지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보통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140억, 300억, 200억, 60억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 투신도 순매수를 좀 더 많이 했네요. 그래서 수급도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라인이 일단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쌍봉으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수급을 유인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략이 뭐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네, MPC라는 종목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쪽도 관련이 있고 플라스틱도 최근에 이것저것 뭐 종목도 많이 갔죠. 플라스틱도 살짝 엮여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까지도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지금 짬뽕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변동성도 좀 괴팍해요. 윗꼬리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 빼는 거 보면은 괴팍한데 제가 이거 하나를 좀 체크한 이유가 그래도 요런 매집 구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현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요 음봉이 요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줄여놨죠. 추가적인 눌림의 자리가 주어진다면은 괜찮은 또 공략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하니까 최근에 갔던 거 이노데비 있죠? 메타버스가 정부의 투자 기사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왔지만 이노 대비 좀 상한가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상승형 음봉을 만들었으나 장 끝나고 추가 상장 기사가 나오면서 시가가 많이 개파락하고 이날 쭉 마이너스 6%까지 뺐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은 당장 주도주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보다는 뒤로 밀어놓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불안하다 싶으면은 패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게임주들이 굉장히 또 강했죠. 그 중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쿠키런이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데브 시스터즈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와, 이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쿠키런 나오고 나서 올라간 것도 거의 막 1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다시 반토막 났다가 다시 더블 이상 엄청난 변동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정말 대응하기 좀 다소 어렵다. 근데 거래대금이 몇 천억씩 4천억, 1000억, 1700억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 좀 타점에서 눌림목 기법에 대한 타점에서의 기계적인 좀 반등은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호가창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모르게 또 손은 잘 안 나가는데 어쨌든 이 종목 때문에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네오위즈도 블레던 리시드가 패치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시 유저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패치를 뭐 잘했는지 업데이트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롱투 코리아에서 다음 주죠. 중국에서 게임 출시를 합니다. 블레스의 IP를 가지고 가서 게임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 동화화성은 수소로 갔죠? 네, 수소로 갔는데 신고가 요 라인을 요때 터치를 하고 쭉 뺐어요. 그러면 얘가 또 신고가는 한번 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빼나 싶었는데 다시 올려놨죠? 자꾸 올려놓는 게 이제 수상하다. 기어코 꾸역꾸역 다시 눌림목 줄 수는 있겠지만 기어코 한번 신고가를 가려고 하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고 스윙이든 그런 눌림목이든 좀 공략을 해야 되나 약간 보고 있습니다. 수소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좀 많이 선별이 되는 것 같아요. 코오롱 그룹주들이 굉장히 제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효성 쪽도 효성 중공업이나 좋은 흐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수소로 관련해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는 좀 눌림목을 줬으면 좋겠는데 요런 좀 눌림목 자리 좀 꼭 기다리면 안 주겠죠. 어쨌든 주면은 해야 되는 종목으로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센스도 저번 주에 요때 이어서 계속 단기 매매를 계속 했던 종목이라서, 근데 금요일날 5일선을 깨고 마감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하락형 음봉은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는 음봉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런 자리까지 요런 지지라인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은 반등이 쉽게 나올 만한 또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부터 같이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신흥 SEC도 2차전지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21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요 라인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을 왜 지켜보고 있는지는 아마 제 기법에 대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을 보고 있고, 주면하고 만약 시장 때문에 좀 빠져준다면은 바로 또 자리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종목들 처음에는 시황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여러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린다면은, 우리는 추석 연휴라서 월화 수를 쉽니다. 그런데 미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장이 금요일날 좀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환율은 많이 급등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연휴 기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21일, 22일 FOMC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미국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23일날 중국의 헝다그룹이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디폴트가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진짜로 디폴트가 결정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영향이 줄 수는 있어요. 그 폭이 단기에 그칠지 생각보다 약할지 강할지 요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서 오히려 그거를 이제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목요일날 개장을 할 때,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갭하락과 갭상승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종목 선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쫙 정리를 하는 시간을 천천히 쉬시면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편히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쫙 정리했는데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